퇴직 후 행복을 자랑했을 뿐인데 친구들이 손절했습니다. 퇴직 후의 삶 참 묘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언제쯤 퇴직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가 인생의 큰 목표였는데 막상 그 시점이 오면 이상하게 허전하죠. 일찍 준비해서 성공적인 은퇴를 한 사람도 있고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나는 이제 뭐지? 하는 허무함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퇴직 후 행복이 자랑이 되어버리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퇴직 후 우울증, 노후 불안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나는 이렇게 여유롭고 행복하다는 퇴직 자랑이 또 하나의 비교 대상이 된 거죠. 결국 어떤 사람은 그 행복한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퇴직 후 행복을 자랑했다가 오히려 친구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그 안에 담긴 인간관계의 미묘한 심리, 그리고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사례 3가지를 통해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1란 퇴직 후가 더 바쁘다니까. 잘 나가는 은퇴자의 함정. 첫 번째 이야기는 58세의 김성호 가명 씨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55세에 명예퇴직한 뒤 바로 취미로 하던 사진을 살려 동호회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소일거리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서 강의도 들어오고 전시회까지 열게 됐습니다. SNS에는 늘 오늘도 행복한 촬영 현장, 퇴직 후 인생이 진짜 시작됐다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함께 퇴직했던 친구들이 연락을 끊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바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으니 자꾸 자기 자랑만 한다며 단체 카톡방에서 글을 뺐다는 거예요. 성호 씨는 억울했습니다. 난 그냥 내 일상이 즐거워서 나눈 건데 왜 질투하냐는 거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친구들의 반응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기이지만 준비 정도에 따라 행복 격차가 확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또 누군가는 정신적으로 준비가 덜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난 요즘 너무 즐거워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비교가 됩니다. 그게 자랑이든 아니든 듣는 사람의 마음은 상처를 받기 쉽죠. 교훈. 퇴직 후 행복을 나누고 싶다면 자랑보다 공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요즘 사진 배우니까 재밌더라 대신 퇴직하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했는데 사진이 위로가 되더라처럼요.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이 다르면 상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퇴직하면 여행 다니면 되지 뭐 준비 없는 낙관의 대가. 두 번째 사례는 퇴직 후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60세의 이은자 가명 씨. 공무원으로 평생 일하다 58세에 퇴직했고 이제부터는 여행 다니며 살자가 평생 꿈이었죠. 그래서 퇴직금 일부로 부부 해외여행 패키지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SNS엔 늘 여행 사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1년쯤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행도 처음엔 좋았는데 갈 곳이 점점 줄어들고 남편은 집에만 있고 친구들은 각자 사정으로 바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나는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일까? 그 질문에 답을 못하자 우울증 증세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시점에 친구 관계도 멀어진 겁니다. 여행 자랑을 하던 시절엔 친구들이 부러워했지만 막상 은자 씨가 힘들다고 말하자 너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왜 그래? 라며 공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퇴직 후 인생을 비교하면서 관계가 피로해진 거죠. 교훈. 퇴직 후의 행복은 잠깐의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 찾기에서 옵니다. 여행, 취미, 휴식은 다 좋지만 결국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야 인생이 지속됩니다. 봉사, 멘토링, 지역활동, 배움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부터 인생의 방향타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나는 이제 돈 걱정 없으니까 재정 자랑이 부릉거리감. 세 번째 이야기는 현실적인 돈 문제입니다. 퇴직 후 가장 민감한 주제죠. 박재영 가명 62세 씨는 젊을 때부터 철저하게 재정 관리를 했습니다. 월급의 일정 비율은 무조건 저축, 부동산 투자도 꾸준히, 아이들 교육비도 계획적으로.
그래서 60세 퇴직 후엔 집 2채에 임대 수입까지 있는 노후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버릇이었습니다. 난 이제 돈 걱정은 없다니까. 연금이랑 월세만 받아도 충분해. 이런 말을 자주 하다 보니 주변 친구들이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대출이 남았고 누군가는 자녀 결혼 비용 때문에 허덕이는데 그 자랑은 격려가 아니라 비교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단체 모임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고 그는 점점 혼자가 됐습니다. 나는 잘 살아보려 노력했을 뿐인데 왜 나를 피하지? 그의 질문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훈. 퇴직 후 재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크기보다 관계의 깊이입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돈은 쓸모가 없습니다. 돈 이야기보단 퇴직 후 이렇게 지출을 줄여봤더니 마음이 편하더라. 이런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식으로 공유하면 훨씬 건강한 대화가 됩니다. 퇴직 후 행복, 진짜 자랑은 균형 감각이다. 세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행복을 나누고 싶었지만 전달 방식이 문제였죠. 퇴직 후 삶은 결국 비교의 시간입니다. 같은 나이대라도 재정, 건강, 가족, 사회적 관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현명한 퇴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즘 행복하긴 한데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 퇴직 후 여유는 생겼는데 일할 때의 긴장감이 그립더라. 행복이란 게 생각보다 균형 잡기 어렵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는 나도 그래 하며 공감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대화고 진짜 인간관계입니다. 은퇴 후 삶,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지나온 분들에게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독립보다 관계 자산을 먼저 챙기세요. 돈은 점점 줄지만 사람은 남습니다. 퇴직 전에 동료 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보다 새로운 관계망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나만의 일을 만드세요. 직업이 아니라 삶의 역할입니다. 글쓰기, 재능 기부, 지역 커뮤니티, 배움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자랑보다 나눔의 태도를 가지세요. 나 이렇게 행복해보다 나 이렇게 해보니 좋더라. 너도 같이 해볼래? 라는 말이 훨씬 따뜻합니다. SNS는 공유의 공간, 비교의 덫에 빠지지 않기. 올리는 것도 보는 것도 모두 절반의 진실입니다. 진짜 행복은 사진보다 대화 속에 있습니다. 맺으며 퇴직은 끝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를 다시 짜는 시기입니다. 젊을 땐 경쟁이 인생의 중심이었다면 은퇴 이후엔 공간과 균형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을 자랑했다가 친구를 잃은 사람도 퇴직 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도 결국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서로의 마음을 놓친 거죠. 퇴직 후 진짜 자랑은 성공적인 재산 관리나 멋진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와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는 삶. 그게 진짜 은퇴 후의 행복 아닐까요?